4월 달에는 40% 정도가 나왔었고 5월 달에는 4월 달에 비해서 20-30%도 올라서 한 45%에서 50% 정도 마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5월 달 매출을 1,793만 원 그 정도 찍었죠. 그런데 보시면 주류를 한 개 285만 원 정도, 물류도 한 300 정도 시켰죠. 유리 물류 빼고 나면은 1,200 정도는 남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3, 4일 더 운영을 하면 2,000 정도까지는 가죠. 많이 남죠. 40%면은 굉장히 많이 남는 거죠. 5년 동안 코로나도 겪고 경기 불황도 하고 해서 작년부터는 살짝 우울증 비슷하게 원래도 재밌지도 않고 인생에 뭐 흥미도 잃을 정도로 우울증 비슷하게 초기 단계 비슷하게까지도 왔었는데 이제는 장사도 잘 되고 딱 맞춰 오픈하면서 그런 감정이 사라졌어요. 장사하는 게 재밌어요. 사실은 지금은. 행복하시나요? 아, 그럼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저번 인터뷰 촬영 이후로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시청자분들이 또 처음 뵙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암역에서 소소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최청명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제가 촬영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바쁘게 좀 많이 지내셨나요? 그렇죠. 몸이 힘들 정도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촬영한 이유가 생마차 수소 오픈하시고 나서 만족 중이시라고 해서 제가 너무 네. 궁금해가지고 한번 다시 찾아오게 네네. 됐어요. 얼만큼 매출이 잘 나오길래 만족 중이신지. 실매출이 뭐 100만 원에서 좀 안 되는 날은 5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둘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테이블 개수가 몇 개죠? 안에는 9개, 밖에 2개에서 총 11개고요. 그러면 11개에서 일매출 100만 원이 나온 거면은 좀 많이 나온 편 아닌가요? 한 테이블 다 일단가가 10에서 15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네네. 궁금한 게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뭔가 수익적인 부분에서 순수익 그런 게 좀 파이가 커야지 점주님도 네네. 이제 만족이 되실 텐데 수익적인 부분에서 좀 괜찮으신가요? 수익적인 부분을 참 공개하기가 좀 껄끄럽긴 한데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다른 전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20% 본인들이 가져가시는 수익률이 20% 정도라고 하면 저희는 그 인건비 20%를 저희가 다 가져가기 때문에 4월 달에는 40% 정도가 나왔었고 5월 달에는 4월 달에 비해서 20-30%도 올라서 한 45%에서 50% 정도 마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누님 점주님과 같이 운영 중이시라고 하는데 그럼 여전히 지금도 네, 동생 저희 점주랑 둘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쁘실 때도 두 분이 계속 일을 하시는 거세요? 주말에는 어머니가 한 3-4시간 정도 오셔서 설거지 정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수익적인 면에서도 되게 만족을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그럼요. 지금 좀 기대 이상으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니까. 수익적인 면이 구두적으로만 제가 들으면 어떤 분들은 댓글로 이거 거짓말 아니냐 뭐 풀려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계실까요? 코스 공개 가능하십니다. 5월달 매출을 1,793만 원 그 정도 찍었죠. 그런데 보시면 주류를 한 개 285만 원 정도. 그러면 약 1,8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1,500만 원이 남는 거네요. 재료비를 빼면 그렇죠. 주류 300에다가 물류도 한 300 정도 시켰죠. 주류만 지금 이거는 네, 유리 물류 빼고 나면은 1,200 정도는 남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3, 4일 더 운영을 하면 2,000 정도까지는 가죠. 그러면 파이가 많이 남는 거네요. 많이 남죠. 40%면은 굉장히 많이 남는 거죠. 저는 지금 시간이 6시 23분인데 이제 슬슬 또 손님 몰려오시네요. 또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부터 손님이 들어오시긴 하죠. 손님분들이 좀 평일이랑 주말 시간대에 어떻게 좀 많이 몰리시나요? 주말에는 오픈하자마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시, 6시부터. 그러면 점주님 지금 여기가 몇 평인 거죠? 실평수 14평입니다. 평수가 작다 보니까 점주님은 좀 일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손님분들께서는 만약에 앉으시면 좀 좁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손님분들 후기는 어떠세요? 좁다는 후기는 거의 없으세요. 앞에 유리여가지고 공간감도 있고 테이블 간 거리도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비해서 좁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이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난 건데 뭔가 동선적인 부분이 직선으로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크게 막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지도 않고 옷당비어 때랑 비교를 한다면 많이 편해지신 걸까요? 그럼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그 손님들 동선이 저한테 다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일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많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손님들이 다 들어오니까 고객들이 뭘 필요로 하신다든가 아니고 이렇게 불편한 것도 저희가 한눈에 다 캐치가 되고 요구 조건을 더 편하게 저희가 할 수 있죠. 굉장히 지금 바쁘시게 지내고 매출 잘 나오시는 상황인데 이럴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은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었고 작년 정도쯤에 그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본사 쪽에서 올해 창업 지원을 좀 해주시면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 정도 지원이란 마음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렇게 뭐 잘 될 줄은 솔직히 생각을 못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좀 이제 자영업을 접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국내 상권을 봐도
사람이 안 돌아다녀서 이제는 진짜 그만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작년부터 했고 다음 재취업 준비를 좀 하고 있었죠. 근데 장사가 지금 너무 잘 돼서 재취업 생각이 지금 살짝 좀 지금은 못 그만두죠. 손님들이 어쩌면 지금 많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주변 상권은 좀 어떤 요인이 있길래 이렇게 오시게 된 걸까요? 손님들이 많이? 차별화? 일단 저희 오. 요 근처에 1,900원 맥주 전문점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역시 맛과 품질이 저가 이자카야를 추구하지만 맛은 저가의 맛이 아니거든요. 제가 먹어본 결과 굉장히 고급진 맛입니다. 그래서 손님들 만족도가 당연히 높고요. 재방문율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또 네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테바나카, 아. 날개튀김 이거 자체가 카피 브랜드들이 이걸 뭐 따라한다고 했지만은 맛과 퀄리티가 그쪽에서는 안 나오더라고 전혀. 먹어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데는 양이나 품질이나 저희 테바나카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저희 인테리어 컨셉이랑 음악이나 이런 게 다 일본풍이지 않습니까? 이거가 니즈가 굉장히 맞아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좀 기억에 남는 손님이나 아니면 손님들 반응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처음에 어머니랑 둘이 오셨다가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까지 데리고 오시고 가족들이 오셨다가 그 다음에 연인이랑 왔다가 친구도 데려왔다가 그러니까 젊은 손님 한 명이 여러분을 막 데려오시는 그런 경우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나 있었어요. 지금 2달이 됐는데 오픈한 지가 5번, 6번 오신 고객들이 6명,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점주님, 야키소바 네네. 누님 점주님께서 너무 맛있게 지금 조리하셔서 이제 서빙까지 하셨는데 손님분들이 좋아하시는 메뉴라든가 아니면 점주님이 좀 자신있게 추천하는 메뉴가 있을까요? 저희는 테바나카 3종 요거는 매일 먹어도 안 질리고 밥이랑 같이 먹거든요. 저는 아, 밥 반찬을. 밥 반찬으로 먹어요. 그러면 손님분들 중에서 자주 시키는 메뉴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손님들은 이 볶음면길 제일 많이 시키시고 그 다음에 야끼소바, 돈베이야끼 이렇게 아. 많이 시키세요. 이제 생마차 안주 메뉴들이 되게 맛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손님분들이 드시고 일본 여행 간 것처럼 현지에서 먹는 것 같다 막 약간 그런 말씀도 하시나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일본에서 뭐 어디서 먹었는데 거기랑 맛이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이 아니라 2분에서 3분 정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점주님 맥주 따르실 때 보니까 야장에 오신 손님분을 딱 바라보시더라고요. 제가 네. 보고 느낀 게 여기 서 계시면은 손님분들이 되게 잘 보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운영해 보니까 주방 설계 구조나 매장 설계 동선이나 모든 게 저희들이 일하기 너무 좋게 설계가 돼 있고 동선이 짜여져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테이블에 100만 원은 네. 둘이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대 일매치 평균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 120 정도까지는 찍었고 100만 원 정도까지는 아무 무리 없이 둘이 운영이 가능한데 그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아, 이제 힘드실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 너무 이상은 안 돼요. 아, 그러면 점주님 요새 좀 창업하기도 많이 두렵고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동네 상권의 생마차 소소를 좀 창업을 한다고 결심한다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게 일요일날 저희가 원래 장사가 되게 안 됐는데 요새 일요일날 가족 손님이 여기 많이 오세요.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할머니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만족하게 드시고 가시고 다음 주에 또 오세요. 그분들이 그걸 봤을 때 동네에서 가족들이 있는 그런 컨셉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마차 일반 매장이 번화가라든지 좀 메인 거리에 위치한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동네 상권에서 생마차 소소로 차리게 된다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원래 혼술 손님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네. 10년 동안 장사하면서 혼술 손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옷당비어 때부터 2달 동안 장사하면서 혼술 손님만 4분이 오셨고 그중에 2분은 3번 이상 오셨어요. 그러면 생마차 소소를 어느 점 동네 상권에 차리면 좋을 것 같다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베스트는 대출을 최대한 없거나 뭐 있어도 최소한을 받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가족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한 만큼 그 보답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고 부지런하게 운영을 하실 자신이 있으면 점주님이 지금 매출 내신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실 수 그렇죠. 있다. 점주님은 조금만 더 힘내서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더는 안 돼요. 제가 예상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돼서 버거울 때가 있을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달밖에 안 됐지만. 저번에 제가 인터뷰 때 되게 기억이 남았던 게 생마차 소설 업종 변경을 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사와의 신뢰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재계약을 하신 게 있잖아요. 요즘에 혹시 생마차 소설로 바뀌고 나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다던가 사실 이런 금액이 있었습니다. 요구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계약하실 때 얘기했던 그대로 추가 요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로열티라든지 그런 거 부분만 나갔고 오히려 더 지원을 해주시면 해주셨고 신경을 써주셨지 추가적으로 뭐 나간 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래도 자영업도 접으시려고 했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마차 소스로 바뀌고 나서
하면서 장사도 잘 되고 손님분들도 되게 막 좋아하시고 만족하시고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장사 오래 하고 5년 동안 코로나도 겪고 경기 불황도 하고 해서 작년부터는 살짝 우울증 비슷하게 뭘 해도 재밌지도 않고 인생에 뭐 흥미도 잃을 정도로 우울증 비슷하게 초기 단계 비슷하게까지도 왔었는데 이제는 장사도 잘 되고 흑마차 오픈하면서 그런 감정이 사라졌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도 오늘도 손님이 많고 힘들겠지만 가야겠네, 가야지. 장사하는 것 자체가 재미를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삶의 그 재미를 느끼는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거에 재미를 느끼는데 저는 지금 장사하고 관리하고 손님들 상대하고 이거에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장사하는 게 재밌어요. 사실은 지금은. 행복하시나요? 아, 그럼요. 점주님을 좀 재방문하면서 인터뷰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약간 떨리긴 하지만 잘 해주시고 저도 또 즐겁게 잘 촬영하고 또 그랬습니다. 저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예비 창업주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번 촬영 때도 뭐 한번 여쭤봤지만 다른 그런 어드바이스를 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호점까지 창업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업 지원을 받는다는 가정하면 저도 창업 지원을 받고 창업을 한 거니까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목표를 여쭤봤지만 지금 또 달라진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또 목표가 있으실까요? 제 생각에는 뭐 거의 2달째 이 정도면 최대 매출을 찍은 게 아닌가. 더 뭐 되면 좋지만 이 매출 요걸 최대로 유지하고 변함없이 늘 지금 하던 대로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고 제가 스스로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다는 이 마음가짐 변함없이 하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오늘 촬영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만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